LS 일렉트릭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했었죠. 네. 예, 저는 꼼꼼하게는 안 봤었어요. 그냥 컨센 보고 목표가 상향하는 거 보고 뭐 좀 잘 나왔나 보다. 그리고 뭐 미국 수출 본격화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면서요. 안 되는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실적 절대치는 이제 우리가 그 실적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볼 건데요. 오늘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항상 실적은 잘 나오고 못 나오고는 보통 절대치를 먼저 봅니다. 네. 예, 전기보다 조금 내려가는 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게 트렌드거든요. 그럼 600억 벌다가 전년 동기비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미스가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실적이라는 게 우리가 3개월 단위로 끊어가다 보니까 네. 이제 이 컨센서스는 3개월이 아니라 바로 예측과의 차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에서 이제 전기 쪽에서는 어차피 지금 AI 붐 이래 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흐름이 좋기 때문에 또 4분기로 갔을 때도 좋다는 뷰가 나오니까 입을 맞춰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기관들이. 예, 그런 흐름이라서. 그리고 최근에 또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미 효성중공업이나 HD현대인력이나 일진전기나 산일전기나 이렇게 전력 인프라 쪽으로도 매수가 들어오던 상황이어서 오늘 조금 더 빛을 발휘하고 있지 않나. 뚫었죠. 예. 네, 뚫었죠. 예. 그러면 뭐 홀딩이죠. 네, 뚫었습니다. LS 일렉트릭 예, 질문 주시면 홀딩이라고 미리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간밤에 SMR 미국의 SMR 주식들이 안 좋았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지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도 안 좋거든요, 주가가. 네. 한번 제가 그래서 좀 말씀드리려고 SMR 주식들이 좀 봤어요.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마이너스 21%, 오클로가 마이너스 24%, 센트레스 에너지가 마이너스 21%. 아마 실적 발표 앞두고 주요 금융기관들이 부정적인 리포트를 냈다. 뭐 이렇게 좀 분석이 되던데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사실 뭐 SMR이나 오클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SMR 우리가 소형 모듈 원전 관련 이슈다 보니까 그게 네. 상용화가 완전히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은 없는 거고 대부분이. 근데 오클로는 약간 정치 이야기도 많이 좀 섞여 있더라고요. 미국의 또 이게 이제 트럼프의 지분과 좀 관련이 돼 있지 않느냐. 약간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팔란티어라든지 또는 뭐 오클로라든지 대부분 약간 트럼프와 관련된 트럼프의 친문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뭐 민주당에서 좀 공격하는 미국 민주당입니다.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그런 상태가 좀 맞물리면서 갔던 거고 우리나라의 원전은 사실 지금 놓게 보게 되면 정확하게 구분해야 될 거는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산업, 한국전력으로 이어지는 한국형 원전이 하나 있고 네.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오클로나 이런 것 관련해서 소형 모듈 원전 관련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기업이 있습니다. SMR 모멘텀이죠. 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런 뭐냐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 그런 미국의 어떤 기업들의 실적 발표 전후에 한 변동성과는 조금 별개로 보셔야 되고 일단은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이것도 원전도 사실은 최근에 그 현대차 오르고 이런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 수혜 모멘텀으로 한국과 미국의 원전 협력을 포함해 가지고 원전 협정 관련 재수정 이슈가 있거든요. 그런 쪽을 조금 보시면서 어찌 보면 지켜보고 조금 더 웨이팅하고 그런 과정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캐시우드 언니께서 돈나무 언니께서 오클로 주식 5만 주 매도했다. 네, 네. 실제적으로 오클로 주식이 지금 고점대에 40% 빠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게 공매도 15% 비중이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미국은 약간 잘 아시잖아요. 한국은 양반입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HLB 77,000원에 15% 비중인데 지금 물을 타서 단가를 내려도 좋은지 좋은 말씀 부탁드려요. HLB. 우리가 이제 그 HLB 말씀하시죠? 네. 이번 주에 이제 그 리보세라니 관련해 가지고 FDA 승인권은 아니었고 어디 학회에 이제 올라간다고 해서 지난주 초에 잠깐 올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섹터마다 그런 게 있어요. 바이오 주식의 장점과 단점과 물을 탄다는 건 이제 내가 비중을 늘리는 거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거고 수익을 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업과 섹터가 갖고 있는 스토리가 중요한데 바이오는 어떤 거냐면 실적보다는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 스토리가 당연히 랜덤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루틴을 가지고 나오는 같은 경우는 그 시기를 기다리면 되는데 HLB의 가장 큰 단점은 리보세라님 하나를 가지고 과연 몇 월, 며칠, 언제 FDA 승인이 들어가고 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마치 제조업 기업들은 뭐 3Q면 3Q, 네. 4Q면 4Q 딱딱딱 날짜 맞춰서 나오는데 HLB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기업을 탓한 게 아니라 종목을 볼 때 내가 추가 매수 당연히 해야 될 기업도 있겠죠. 근데 이런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시세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시세가 올라왔을 때.
만약에 우리가 다른 제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이 뭐 4분기부터 어디에 납품을 한다더라. 그러면 이미 주가가 움직이고 이 주가가 조금 움직일 때 납품하니까 실적이 좋아질 거니까 따라 붙으면 되거든요. 그럼 HLB는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보유하는 전략은 맞습니다만은 이게 내가 어떤 차트를 보고 이 주식을 사야겠다 하기에는 조금 더 차트가 이뻐질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게 좋습니다. 이건 HLB만의 이슈가 아니라 대부분의 바이오 회사들의 일수입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77,000원이란 말이죠. 77,000원의 매입 단가 그리고 15%인데 77,000원이면 지금 현재가 44,000원 대비해서 좀 손실이 좀 큰 편이시거든요. 네. 과연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좀 액션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액션을 취하는 거는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 어차피 리보세라닙의 미국 FDA 승인은 진행되는 과정이니까요. 네. 이 HLB라는 기업은 그렇게 10년을 끌고 온 기업입니다. 10년. 예, 그러면 거꾸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중국과의 병용요법에서 이슈가 항서제약이죠. 네. 그 이슈기 때문에 작년에 고배를 맞았지만 또 트라이를 할 거기 때문에 그 트라이가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면 만약에 HLB를 내가 갖고 있는데 아예 그냥 HLB 입장에서 지장권 회장이 야 이제 리보세라니 병용요법 도저히 안 되겠다 기법 우리가 임상 포기 그렇게 가면 이제 버려야 되죠. 근데 이게 이 기업이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그림이니까 네. 주가는 1년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가져가셔야 돼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저희도 뭐라고 뾰족한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가만히 계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가장 핫했던 종목이 이수화학 네.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어제 가장 핫했고 오늘도 이수화학 괜찮거든요. 네. 일단 질문은 이수화학이 아니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59,700원. 네, 질문이 가져가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수 그룹이지만은 네. 주가가 움직이는 내용도 어찌 보면 2차 전지 소재 관련 이야기지만은 네. 그걸 핸들링하는 스토리는 아예 다릅니다. 완전히 그래서 다르죠. 이수화학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올라간다면 일정 부분은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이건 나트륨 배터리 쪽에 대한 모멘텀이고 이수 스페셜은 전고체 배터리니까요. 근데 약간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전고체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봐야 되고 이수화학이 지금 주가 급등에 많은 배경을 나타내고 있는 나트륨 배터리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와 있는 약간 테마성 자금, 투기성 자금은 약간 그냥 이걸로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수화학은 뭐 CATL 스토리라든지 나트륨 배터리에 정말 뭐 상용화 여부, 가용성 여부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게 지금 이제 아주 세게 들어와 있는 거니까 차치하고 다만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전지 소재주가 올라오면서 같이 동반한 흐름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는 아시겠습니다만 진짜 차세대 프리미엄 배터리입니다. 언제쯤 상용화 될까요? 상용화는 뭐 미래 이야기지만은 사실 반도체로 조금 비교를 하자면 반도체 차세대 기판과 아주 비슷한 그러니까 유리기판. 예, 그런 거죠. 근데 유리기판이나 최근에 소켄 관련주 TLB나 이런 게 많이 간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범용에서 벌써 치우가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수 스페셜티라는 기업 자체를 7만 원, 8만 원, 9만 원까지 가려가려면은 애초 양극재 3원계 배터리에서의 실적 자체나 모멘텀이 확실히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스토리를 해보시고 다만 차트라는 거는 후행 지표고 이거는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지금 보유를 하시고 왜냐하면은 어쨌든 다른 양극재 기업들이 기존의 3원계가 아니라 LFP 배터리 모멘텀으로 많이 움직이긴 합니다만은 네. 결은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유를 하시면서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오히려 현명할 것 같고 다만 주가가 움직인 요 파워 자체가 편성 효과로 움직인 거기 때문에 전략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주도주 관점보다는 세컨더 관점으로 끌고 가는 전략 정도로만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하 대표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뭐 최근에 자체 모멘텀도 자체 모멘텀이겠지만 외부 모멘텀에 의해서 좀 끌려 올라간 부분도 있으니까 네. 좀 능동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59,700원이니까 지금 6만 원 왔었나요? 6만 원 넘었었네요. 잠깐 왔었죠. 예. 그러면 뭐 6만 원, 59,700원, 6만 원. 일단은 뭐 편승 효과도 있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도체 네페스 평단 34,000원 거의 마이너스 50%입니다. 물타기로 탈출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페스. 네페스는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과거 대상하면 근데 그건 있어요. 네페스라는 기업은
삼성 파운드리와 관련된 모바일 쪽에 좀 비중이 좀 큽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아주 오래 쉬었죠. 올해 신 것도 있고 아주 자신감과 그만을 함께 떨고 있습니다. 우리 되게 승부수를 던졌어요, 삼성이 이번에. 내년도 출시 예정인 삼성 스마트폰의 전 라인을 그동안에는 삼성도 스마트폰을 프리미엄이 있고 미들이 있으면은 실제로 프리미엄은 스냅드래곤. 퀄컴의 스냅드래곤 A 시리즈를 사용을 했었고 네. 자체 엑시노스를 사용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삼성이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 삼성의 전자를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뭘 보는 거냐면 연간 2조를 갉아먹는 그 파운드리 부분에서 흑자 전환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불을 붙여준 게 테슬라의 AI6 그 협력도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삼성 파운드리 관련해서 뭐 모바일 에피 쪽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지금 당장 뭐 아주 뭐 수익 구간이라면 뭐 그렇게 많이 고민 안 하실 것 같은데 오랜 동안 갖고 오시는 거라면 한번 지켜보십시오. 당연히 수익적은 안 나옵니다. 아직은 안 나옵니다. 근데 삼성 파운드리가 얼마나 빨리 적자를 축소하고 좋아지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이번에 네페스 긴 그림 한번 그려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네.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뭐 제가 파악하기로도 갤럭시 S27에서는 다 삼성 파운드리 AP 쓴다고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26 내년도부터 26. 예. 예, 25가 최근에 나온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한번 긴 그림으로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파인엠텍 평당가 9,530원, 비중 20%입니다.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연희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파인엠텍이 좀 빨리 움직인 게 있어요. 먼저 시세를 형성했네요. 네, 애플 폴더블 때문에. 네. 그러니까 7월 달에 움직일 때는 7월 말 7말 8초에 했던 삼성 갤럭시 폴더 5 이슈가 컸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부터 계속 파인엠텍은 이제 28년도 출시 예정인 애플 폴더블 모멘텀 힌지와 그쪽 무주름 디스플레이와 관련되면서 좀 움직였었는데 최근에 약간 애플이 또 폴더블 출시 자체를 28년도 조금 미뤄둔 것도 있어요. 근데 코코링 때문에 빠진 건 아니고 요런 이제 힌지 관련 스마트폰 관련 기업들의 주가 자체가 현재 상태에서 모멘텀이 조금 소원하다 보니까 바텍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같이 빠지는 겁니다. 빠지는 건데 이런 건 이제 저도 얼마까지 빠질지는 잘 몰라요.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다 보면 또 뭐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켜보시다가 일단 탈출하는데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다음을 노려야 돼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주에 뭐가 있지, 다음 주에 뭐가 있지, 12월 달에 이 주식에 관련된 이슈가 있나 없나 그걸 계속 체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 희미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일단 발을 좀 잘못 들여놨으니까 비중을 조금 낮춰놓고, 왜냐하면 이런 회사들은 하나의 작은 기업이라서 우리가 인생 역전을 노리는 주식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트레이딩을 하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트레이딩하는 기업이라면 트레이딩하는 그 모멘텀 자체가 줄어들 때는 비중을 조금 낮춰놓고 가시는 게 가장 또 투자의 효율성 면에서는 유효하지 않나 그리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파이nem텍 하면서 잠깐 잊어먹었습니다. 요 회사가 파이nem텍이 힌지 말고 모멘텀 하나 있습니다. 그 ESS 쪽이 있어요. ESS. 네, 엔드 플레이트라 그래가지고 네. 요거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근데 이거는 이 붙이는 건데, 그 그림은 한번 또 나중에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 워낙 힌지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엔드 플레이트를 조금 무시하는데, 이게 파이nem텍이 원래 LG 에너지선 쪽으로 해가지고 엔드 플레이트 수준으로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힌지는 모멘텀. 지금 현재 이 파이nem텍이라는 회사가 원래 다이캐스팅 회사인데, 네. 힌지 회사가 새롭게 투자하는 최근 2, 3년 동안 투자한 거는 바로 ESS형 엔드 플레이트, 판. 그렇게 보시기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하다 보니까 좋은 그림이 있는데 제가 간과한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2026년은 20년 만에 찾아오는 유동성 대폭발해입니다. 돈이 몰리는 방향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 이 자산 확장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큰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를 제대로 준비하면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딱 8주입니다. 제 성격 아시죠? 절대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년 상반기에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돕는 프리미엄 클래스 대세 상승 수익 실험반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보는 차트의 완벽한 이평선 세팅법부터 직접 만든 투자 루틴에 의거한 수익 실현 원칙과 구체적인 행동 지침, 2026년 주도주와 2030년 장기 전망이 담긴 실전 포트폴리오 전략, 총 8주 동안 투자를 위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저희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혜택까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